말도 안 돼. 요즘 같은 시대에 휴대폰을 못 쓴다는 게 말이 돼? 나 휴대폰 없이는 못 산다고. 하지만 얼마 전에 산반 아이가 친구 얼굴을 멋대로 자기 인스타에 올려서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고, 또 수업 시간에 벨소리가 울리면 다른 친구들한테 피해가 되기도 하고 선생님께도 혼나고, 학교에서만큼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야 하지 않을까? 뭐 걔네가 잘못한 건데 왜 우리까지 못 써야 하는데. 또 휴대폰을 쓰면 얼마나 편리한데. 뭐가 좋은데? 그야 뭐 공부도 하고 편리하기도 하고 아무튼 좋은 점 많아.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러다가 휴대폰을 다 못 쓰게 생겼어. 얼른 친구들을 설득해야겠어. 어떤 문제에 대해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나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쓴 글을 주장하는 글이라고 한답니다. 두 친구의 대화를 보니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찬성하나요? 아니면 반대하나요? 여기저기서 다양한 의견이 들리는데요. 나의 의견을 외치기만 한다고 해서 상대를 설득할 수는 없죠. 오늘은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쓸 수 있는 글쓰기, 주장하는 글쓰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출발해 볼까요? 탐나는 읽기, 신나는 쓰기 강의에 찾아온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주장하는 글의 짜임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글을 쓰려면 주장하는 글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주장하는 글의 짜임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요. 서론에서는 문제 상황을 나타내고 주장을 씁니다. 그리고 본론에선 근거를 쓰고 결론에선 내용을 요약하며 나의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 친구들이 내용을 조직하고 전개하는 방법을 익혀서 글을 논리적이고 설득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아까 마주쳤던 문제 상황을 함께 생각해 볼까요?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우리 친구들은 찬성하나요? 아니면 학교에서만큼은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나요? 자, 이렇게 주장하는 글을 쓸 때에는 하나의 문제 상황이 어떤 것인지 살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의견이 나뉠 수 있죠? 얼마나 심각한지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 그리고 나의 주장을 선택하여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준이는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가람이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우리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도 나의 주장을 하나 골라보세요. 자, 그런 다음 나의 주장에 따른 근거를 조사해야 하는데요. 이 주장을 더욱더 설득력 있게 뒷받침해주는 자료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근거나 뒷받침하는 자료는 어떤 것을 쓰면 좋을까요? 다른 사람이 나의 주장에 설득을 당할 수 있어야 하니까 조금 더 신뢰할 만한 자료를 쓰면 좋겠죠? 또는 자신이 직접 겪었던 경험을 들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근거 자료에는 책이나 뉴스 등의 자료 또는 자신의 경험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조사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 우리 교재에 찬성 측 근거 예시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재 305쪽에 보시면 찬성 측 근거 예시, 반대 측 근거 예시가 나와 있으니 우리 주장을 선택한 친구들은 이 예시를 보고 글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음 단계를 써볼 것도 추천합니다. 무엇이냐면 반대 의견과
반론 꺾기입니다. 나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친구는 어떤 의견을 펼칠까? 미리 예상을 해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의 의견에 대해 반론을 꺾을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나의 주장을 더욱더 보완하고 또 설득적으로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나의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하면 끝이랍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부터 글쓰기 과정의 예를 보여주도록 할게요. 저는 우리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글을 쓸 때에는 가장 먼저 제목부터 쓰지 않을까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우리 제목은 글을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내용으로 지어봅시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서론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서론에서는 요즘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휴대전화는 사람들에게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기준은 학교마다 달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달라 논란이다.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것에 대해 지금 설명하고 있죠?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처지로 그 이유를 설명하려 합니다. 하고 자신의 주장을 밝혔어요. 자, 이렇게 요즘 휴대전화 사용 정말 편리한데 왜 학교에서 이렇게 반대를 할까? 이거 문제다. 이렇게 사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본 다음 그래서 나의 주장은 이러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서론은 이렇게 쓰는 걸 알았고요. 자, 그 다음 본론입니다. 여기선 나의 주장에 따른 근거를 적어야 하는데요. 첫째, 보이나요? 내가 근거를 쓸 때에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 쉽게 근거를 문단별로 나누는 것이 좋은데요. 휴대전화는 이제 단순한 전화통화를 위한 도구가 아닌 정보 활용 도구이자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미디어로서 현대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학교에서 휴대전화의 앱이나 카메라, 지도 등의 기능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라고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근거 자료에 따른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자세하게 설명을 덧붙이면 근거가 더욱더 설득력 있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뒷부분에는 휴대전화를 공부에 사용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설문조사를 뒷받침 자료로 들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타낸 설문조사 결과를 넣으면 더욱더 근거가 신뢰 있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둘째 근거 볼까요? 둘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학생이 가진 인권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인권이다라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인권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교 활동에 불필요한 행동이 걱정된다는 이유만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과연 올바를까요? 무조건 막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보단 통신교육을 통해 정확한 사용 수칙을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조건 제한하지 말고 학생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 교육을 시켜주면 학생들이 바르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고 나타낸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론에서 근거를 나타낼 때 오히려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 주관적인 표현인데요. 저는 휴대전화 사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 찬성합니다. 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이것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주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설득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둘째, 모호한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 적당히 학교에서 허락해주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모호하게 표현한다면 오히려 설득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 단호한 표현인데요. 저는 반드시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반대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자, 이것도 반드시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넣게 되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오히려 거부감도 생길 수 있고 오히려 나의 글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결론을 볼까요? 결론에서는 나의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휴대전화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정보 매체로서 학생들에게도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권리를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장하는 글을 잘 쓰고 마치면 될까요? 아직 하나가 더 남아있죠. 바로 제목을 짓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글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아우를 수 있는 글의 제목, 그리고 나의 주장을 나타낼 수 있는 제목으로 지어주면 좋겠어요.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니까요. 학생들의 휴대전화 쓸 권리를 지켜주세요 라고 적으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주장하는 글쓰기의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하준이, 가람이도 한번 자신의 주장을 나타내는 글을 써보고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글을 써서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자, 그럼 글을 쓰고 만나요. 주장하는 글은 크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짜여 있어요. 서론에서는 문제 상황을 제시해요. 본론에서는 나의 주장과 적절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결론에서는 내용 요약과 주장을 다시 강조해요. 그리고 글의 목적과 나의 주장을 짐작할 수 있는 제목까지 쓰면 완성! 이어서 다음 주제는 주장하는 글쓰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글을 잘 써왔나요? 하준이와 가람이를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가람이는 근거 자료를 조사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해서 하준이가 글을 쓴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준이는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럼 서론을 어떻게 썼는지부터 볼게요. 최근 휴대전화를 금지하는 학교가 많이 있는데 저는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준이는요, 서론을 이렇게 썼는데 선생님이 조금 더 서론을 풍부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자, 먼저 문제 상황이 더 자세하게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왜 반대될까? 왜 금지일까?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편하게 쓰고 있는데 이걸 금지하는 것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상황의 배경, 심각성 등을 나타내고 또 주장도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지 볼까요? 요즘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휴대전화는 사람들에게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학교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휴대전화 사용이 나쁘기만 한 걸까요? 하며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 형태의 전개는요, 읽는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이 글에 관심을 가져보게 하고 호기심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였네 라면서 말이죠. 자, 그러면서 저는 교내에서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라고 주장까지 펼쳐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서론에서는요, 문제 상황을 조금 더 배경이나 사건 등을 자세하게 풀어 쓰고 그리고 읽는 사람의 관심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의 주장이 무엇인지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하준이의 본론 부분 볼게요. 휴대전화는 공부에 도움이 되는 앱이 많습니다. 카메라로 친구들과 추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자, 우리 하준이가 쓴 본론 부분에서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본론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근거는 찾았는데 뒷받침 자료를 함께 덧붙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근거들 뒤에 조금 더 내용을 보충할 수 있는 뒷받침 문장을 적어주면 내용을 더 자세하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해야 하는 이유로는 첫째 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와처럼 근거를 문단별로 정리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휴대전화가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나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공부에 유용한 사전,
학습 어플 등을 이용한다면 더 많은 학생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적어두었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면 첫째 근거가 왜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는지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둘째 근거 볼까요? 카메라로 친구들과 추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준이가 말했던 근거인데요. 이것에 대한 뒷받침 자료를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6학년은 이제 곧 졸업인데 정든 친구들과 헤어지기 전 사진으로나마 기억을 남길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물론 카메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도 많지만 이는 예방교육을 통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어보았습니다. 자, 보면요. 우리 6학년에게는 카메라로 인해서 추억도 남길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건 알고 있다. 물론 이 문제들을 내가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근거를 들고 내 주장에 대한 문제점 또는 예외되는 경우를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설득력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자, 이렇게 우리 본론에서는 근거를 드는 방법이 참 다양한데요. 다양한 방법을 써서 글의 설득력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기도 할 수 있고요. 자세한 설명 덧붙이기, 예상되는 반론과 대안 제시하기, 이러한 것이 있는 것이죠. 또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면 뉴스나 책 자료 또는 설문조사 자료 등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결론을 볼까요? 하준이가 이렇게 썼네요. 이처럼 휴대전화는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많으니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했어요. 그리고 내용도 잘 요약했고요. 자, 그런데 우리 결론에서 서론 본론에서 할 말 다 했으니까 결론에서 꼭 이렇게 내용을 반복해야 하나요?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 결론에서는 어떤 내용을 적으면 좋을지 선생님이 더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가져오는 문제점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내가 찬성하자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걸로 인해 문제가 있을 것이다. 내가 나의 주장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전략일까요? 나의 주장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알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상대에게 설득하고 있는 점인데요. 휴대폰을 악용하여 수업 분위기를 흐리거나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을 가능성 때문에 아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휴대전화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막는 것 아닐까요? 휴대전화의 학습 효과나 미디어 매체로서의 기능을 잘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마무리했네요. 자, 이렇게 결론에서는요. 나의 주장에 대해 따랐을 때 생길 예외적인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내가 인정하며 자신의 주장을 요약하고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론까지 하준이의 글을 잘 다듬어 보았는데요. 자, 이렇게 하준이의 글을 정리해 보니까 우리 친구들도 다시 한번 다듬을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럼 이 하준이의 글을 보고 가람이가 왠지 설득당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배운 내용을 정리해봐요. 상대방을 더욱 설득시킬 수 있는 주장하는 글쓰기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서론에서는 문제 상황과 주장을 두 단계로 나눠서 써봐요. 본론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근거별로 정리해요. 구체적인 예를 들거나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면 좋아요. 결론에서는 나의 주장의 예외적인 경우를 들며 주장을 요약하고 강조하여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준이와 가람이와 함께 주장하는 글쓰기에 대해 함께 배웠습니다. 그런데 가람이는 아직도 근거 자료를 찾고 있대요. 완전 글쓰기의 진심인걸요? 선생님은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해요. 다음의 주소에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찬성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주장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그에 따른 근거도 함께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친구들, 안녕!